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여복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필령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생생한 언론 보도를 위하여 항상 수고해 주시는 지역 언론사 대표님과 출입 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하, 해야, 명륜, 종로 1, 2, 3, 4가동 지역구 전영준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 주차 통계를 보면 25개 자치구 중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면에서 우리 구를 비롯하여 금천구, 영등포구와 중구가 제일 낮다고 합니다. 서울 전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104%를 상회하여 자가용 승용차 한 대당 주차장 한 면이 돌아가는 셈이지만 각 자치구별로는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100%에 미달하는 곳이 8개 자치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중구로 71%이고 그 다음이 금천구, 영등포구, 종로구는 91.7%로 등록 자가용 승용차가 38,996대, 주차장은 35,773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승용차 10대당 주차장은 9면만 확보된 셈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 공용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방문 주차제, 주차장 개방, 그린 파킹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 의원은 탄력적 주차장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탄력적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등 관련하여 시간대별 교통량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통에 방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가 가능한 모든 여유 공간을 주차면으로 활용하여 주차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운영 방법은 GPS나 이치 기반 서비스 등 정보 기술을 통한 가상의 주차 공간을 생성해서 사용자 앱이나 관리자 앱을 구축해서 가상의 주차 공간에서 입출차 및 이용요금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탄력적 주차장은 주차장이나 주차면을 실체적인 시설물로 조성할 필요가 없고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유유지나 노상 공간을 활용한 탄력적 주차장 운영으로 신세원 발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종로구의 의원연구단체에서 가천대 산업협력단에 의뢰하여 진행한 지역 특성 맞춤형 탄력적 주차면 제공 방안 연구 영역 결과를 보면 현행법상으로 탄력적 주차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도 혁신기술 공모 사업에 시범 사업을 공모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구가 공모 신청하여 전국 최초로 탄력적 주차장을 적용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날로 심각해가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신세원 발굴을 위해 탄력적 주차장을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직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명예도로인 송해길은 법정 도로명인 수표로 전체 1.4km 중 종로 2가 유기전 빌딩부터 종로 3가역 5번 출구 앞까지 240m 구간입니다. 송해길이 있는 종로구 낙원동은 송해 선생님이 연예인 상록회 사무실을 열고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송과 행사를 하면서 생활의 근거지로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우리 구는 2016년 5월에 종로구 수표로 일부를 송해길로 명예도로를 부여하고 송해길이 문화의 거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명예도로 명판도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송해 선생님의 대중예술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기리고 인사동, 청계천 등 주변 자원과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명예도로명을 부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기대를 가지고 명예도로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송해길 일대는 여전히 낙후되고 코로나로 침체된 상권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일대의 무질서하게 훼손된 도시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송해길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서는 지상에 설치된 전주 및 가공 변압기, 통시인지 등을 하루속히 철거하고 가로등을 추가 설치한다면 주민 보행 불편도 해결하고 도시 미관이 크게 개선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해 출산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여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하고 싶어도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미명하에 육아 휴직기간을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여 다수 여성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특히 임산과 육아를 위해 기여한 여성들의 헌신적인 경력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은 경력 단절 여성이란 단어를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용어로 개선하고 이분들이 수행한 임신, 육아를 경력을 종로구 기관명의 경력 인정서로 발급해주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즉 출산, 육아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서를 내면 구에서는 위원회를 열어 심의하여 경력 인정서를 발급해주고 보다 많은 기업에서 실제 채용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 체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경력 인정서 발급 사업은 말로만 출산과 육아를 존중하는 것이 아닌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종로구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육아에 대한 존중과 다양한 형태의 경력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상징성과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은 공영문화 중심지인 대학로의 문화 기능을 강화하여 공연과 예술을 중심으로 복합문화 중심지로서 대학로 일대 이상을 정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2006년 9월에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구단위 계획들이 시대적 변화와 주민 요구를 시적절하게 담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불허용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 일대가 대학로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문화시설과 관련 없는 시설을 불허시설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 동별로 도로 여건별로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이용원, 미용원, 일반 목욕장 및 세탁소, 골프 연습장, 실내 낚시터 등은 건물 전체 불허 용도이고 치과의원, 한의원, 볼링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피트니스 등은 1층 전면 불허 허용도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조한 용적률과 높이 제한입니다. 건폐율은 대부분이 60% 이하이고 용적률은 일반 주거 지역은 150에서 250% 이하, 준주거 지역은 400% 이하며 높이 제한은 도로폭이 6에서 20m 이상인 경우 20m에 5층 이하, 도로폭 6m 이하인 곳은 16m에 4층 이하로 극히 제한적이며 특히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사선 제한까지 적용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학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이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국 최초의 한옥 동청사로 알려진 해화동 청사에 대해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한옥은 문화적 가치, 전통의 멋, 자연과의 조화 등 장점도 있지만 사무실이나 주거 형태로 이용하기에는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단열이나 기밀성이 낮고 화재와 방범과 같은 문제로 인해 겉보기에는 좋지만 불편한 공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값비싼 토지에 한 평이라도 더 건물로 채우려 하는 요즘 건축학적
시각과 비교해 본다면 한옥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해화동 한옥청사는 동선을 따라 공간 활용도가 떨어져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등초본 발급대를 돌아서 반대편 건물에 있는 행정실에 들러 민원 상담을 하고 싶어도 이동로가 매우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동청사의 경우 민원대 뒤에 행정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서 민원대가 바쁘거나 병가나 확진 등으로 일손이 부족할 경우 유기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데 반해 해화동은 협소한 한옥청사 공간으로 인해 민원대 뒤에 일반직 직원들이 근무할 공간이 협소하여 반대편 건물에 떨어져 근무하고 있어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2021년 상위 7개동의 민원 처리 건수를 비교해 보니 해화동의 등초본 발급은 34,680건으로 5, 6가동과 교남동 다음으로 많았고 전입 신고는 애국인 유학생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전입과 관련하여 부가 민원인 애국인 체류지 변경과 임대차 신고가 많아 연간 2,474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동에 비해 1.3배나 많았습니다. 전담하고 있는 행정직 2명과 시간 선택 임기제 1명, 시설직 1명 등 총 4명의 직원이 휴가를 가고 싶어도 한 사람이 빠지면 남은 3분의 직원이 경무에 시달릴 것이라 걱정되어 휴가도 낼 수 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총 민원 처리 건수 기준으로 담당 직원 수를 산출하기보다는 민원 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직원을 배정하고 해화동 주민센터의 정원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예로 사항이 있어도 직원들은 왜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협소한 해화동 한옥 동청사 공간 부족과 직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여 동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현재 공간은 주민 자치회관으로 활용하여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들과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장에 함께 하셔야 할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해 참으로 아쉽습니다. 각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